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며칠이더라? 21일인가요? 그렇죠? 네. 6월 21일 화요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좀 이성우 이사님이랑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성우 이사님이 오후에 조금 약간 배탈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오늘 저녁은 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요일 날 저 혼자 너무 떠들어서 오늘은 좀 이성우 이사님께 많이 좀 얘기도 듣고 싶었었는데 댓글에 보니까 저 혼자 주저리 떠든다고 써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주저리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실 좀 시장 많이 어렵죠. 제가 월요일 날도 어느 정도 약간 좀 그런 뉘앙스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저희 지점에 이제 저랑 친한 부장님, 여자 부장님이 딱 제 방에 들어오시니 에이구 그러면서 막 쓰레기통을 가리키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제가 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과자를 끊었다가 다시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과자 봉다리를 잔뜩 보더니만 뭐야 또 먹었냐고 해서 내가 끊었었는데 다시 손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과자 엄청 먹었고 또 제가 아까 또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또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 열심히 보는 거. 제가 또 웹툰도 살짝 끊었었거든요. 사실 정기적으로 보는 웹툰 한 3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뭐더라?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순정 말고 순종인가? 뭐 아무튼 그거 하고 또 뭐더라? 하나 또 보는 게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오늘은 또 갑자기 훅 빠진 게 무슨 선생님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키스를 하면은 개가 되더라고요. 멍멍이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정상적으로 키스를 하면은 다시 사람이 돼서 다시는 멍멍이가 안 되는 그런 스토리던데 오늘도 좋아하겠인가? 네. 근데 아무튼 뭐 내용이 되게 괜찮아요. 뭐 되게 학교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다시 빠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웹툰과 과자에 집중을 할 때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건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좀 시장 많이 힘들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월요일부터 조금 그랬죠. 뭐 약간 시장 지수는 빠지면서 조목 장세 같은 느낌의 순환매는 되게 빨리 돌았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2차전지 반도체 빠지면서 뭐 그동안 못 갔던 일부 종목들 좀 반등하는 모습. 하지만 좀 너무 개별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너무 종목들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좀 매매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들고만 있으면은 한 번씩 반등은 주는데 이 반등에 팔아야 될까? 더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동차 그동안 푹 쉬었죠. 푹 쉬었다가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슉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또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오고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올라오고 그죠?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기차 이제 충전기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뭐 현대차가 또 이제 전기차 쪽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하면서 오늘 그게 좀 빌미가 돼서 전기차 관련된 부품 이런 쪽들 좀 강하게 올랐죠. 오늘 소화이트 화신 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뭐 테슬라향 뭐 명신산업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 막 다 급등하는 종목들 되게 많았어요. 중소형 주단에서. 그리고 오늘 현대차, 기아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현대 위아 좀 올랐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쪽이 조금 강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뭐 2차 전지 쪽들은 좀 조정. 반도체 2차 전지 좀 조정이었지만 그 섹터 안에서 나름의 또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일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안에서도 일부 또 딱 나름의 뭔가가 있는 종목들은 좀 올라오는 느낌? 사실 최근에 좀 후공정 패키징 쪽들 요쪽이 상당히 좀 많이 강했었는데 뭐 오늘 일단 좀 버티는 모습들도 좀 일부 있었고 뭐 오늘 보시면은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이게 안 가던 원익 그룹 안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뭐 하미 반도체나 뭐 하나 마이크로,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쪽들은 조금 조정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기판도 좀 잘 버텼습니다만 좀 조정이 들어갔고 장 초반에 휴대폰 쪽들 뭐 KH 바텍이라든지 세경 하이테크 같은 휴대폰 쪽이 올라오다가 시장 후반에 쭉 밀려 내렸고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오늘 하나기술 뭐 이런 쪽들 좀 강했죠. 그 다음에 또 일부 종목들 좀 강했었는데 또 지금 오늘 그죠 오늘 그런 쪽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에서는 뭐 2차 전지는 아니지만 포스코 인터가 좀 올랐고 그다음에 장 초반에는 뭐 대주나 나노나 이런 거 좀 올라가다가 좀 되밀리는 모습 좀 나타났고 마지막에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막 쪽 조금 올라오는 모습
모습이 조금 두드러졌던 모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 초반부터 약간 좀 특징이 있었죠. 두산 밥캣이 급락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500만 주 이제 블록딜 하면서 그게 좀 빌미가 돼서 두산 밥캣이 또 급락을 했었죠. 이거는 뭐 항상 물량 나올 때마다 좀 그렇기는 한데 이따가 한 번씩 다 봐드릴게요. 오늘은 사실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몇 개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조금 약간 뭔가 스크래치가 난 것 같은 트러블이 조금 생겼던 그런 종목들을 조금 분석해 드리면서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답이 될 수 있는 얘기도 좀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박해시 그랬었고 그다음에 CJ CGV가 유상증자도 하는데 지금 또 이제 그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과 관련돼서 또 압색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모습. CJ CGV는 좀 갈 길이 먼데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SK이노베이션은 뭐 제3자 유중에서 초반에 괜찮았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뭐 수급 관련 이슈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두드러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교육 관련 주들, 온라인 교육 관련 주들 오늘 엄청 올랐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수능 좀 학교 내용 안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 위주로 해라.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뭐 킬러 문제 내지 마라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죠. 이제 저희 지점에 있는 뭐 고3 수험생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킬러 문제가 거의 킬러 문제가 아니라 킬링 문제라고 그냥 거른다 그러더라고요. 찍어서 맞으면 다행이고 뭐 풀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거 푸느라고 잡고 있으면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거 푸느라고 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를 못 푸니까 그 킬러 문제가 변별력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냥 걸러버린다고. 그래서 찍으면 좋은 거고 못 잘못 찍으면은 그냥 그렇게 된 거라서 뭐 최상위권한테는 뭐 잘 맞추기도 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중상위권한테는 상당히 좀 힘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 다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오늘 좀 그런 흐름이 조금 나타나면서 오늘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했었던 모습이었었고 요새 좀 느끼는 건데 그 제가 좀 시장을 계속 많이 보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뭐 평일은 매일 이제 9시 30분에 이제 시황이랑 시장 이제 봐드리는 거를 또 타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케이블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하루 동안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특별히 CJ그룹주들 그죠? CJ그룹주들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CJ 제일제당, CJ ENM, 그 다음에 오늘 CJ CGV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CJ그룹주들 다 좋지가 못한 흐름, 그죠? 그 다음에 롯데그룹주들,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가 돼 있고, 롯데 하이마트 보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주가 수준입니다. 뭐 롯데 케미칼, 그 다음에 롯데 정밀화학은 요새 조금 흐름이 괜찮아졌습니다. 요새 화학주들이 조금씩 괜찮아요. 기계주들, 화학주들,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쪽들 이런 쪽들은 조금 최근에 흐름이 괜찮잖아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렇긴 한데 롯데그룹주들 상태 완전 불량하죠. 롯데 관광개발도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롯데그룹주도 안 좋고 또 신세계그룹주도 안 좋고 신세계도 안 좋죠. 신세계인터내셔널도 안 좋죠. 이마트도 안 좋죠. 그죠? 전반적으로 신세계그룹주들도 안 좋습니다.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되겠고 내수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쪽들이 안 좋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소비주들을 조금 단동안에 좀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소비 유통도 마찬가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주들 롯데그룹주들, CJ그룹주들, 신세계그룹주들 이런 쪽들이 좀 안 좋고 SK그룹주들은 뭐 하이닉스랑 최근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고 뭐 SK하고 SK이노베이션 계속 헤매고 있고 그다음에 SKC도 바닥에서 약간 운동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조금 기미가 살짝 애매한 수준 뭐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SK 렌터카는 조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SK 렌터카 뭐 이런 쪽도 괜찮고 예전에 SK 네트웍스인가 뭐 이것도 조금 문제였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SK 그룹주들도 좀 그렇고 뭐 효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시세가 옛날에 좀 출중하게 나고 뭐 최근에는 조금 애매한 흐름 뭐 그런 것 같고 뭐 코롱 그룹주들은 뭐 딱히 막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롱 인더 이 정도는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코롱 그룹주들 다 그렇고 대형주들에서 삼성 그룹주들도 지금 딱히 뭐 잘 좋게 움직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기도 맨날 실적 좋다 하는데 못 가고 그죠?
삼성 SDI도 그냥 쏘쏘하고, 그다음 뭐 삼성물산도 그냥 그렇고, 삼성전자는 뭐 이제 요새 외국인들이 조금 안 사주니까 또 헤매고, 삼성그룹주들도 좀 그런 것 같죠? 전반적으로 뭐 어차피 금융 쪽 이런 거는 좀 빼고 본다라면은 그런 것 같고, 뭐 현대차 그룹주들은 뭐 푹 쉬었다가 이제 오늘은 조금 올라왔고, LG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뭐 블록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지고, LG 화학도 조금 최근에 못 가고, LG 디스플레이 좀 갈 듯 말 듯한 상태, LG 전자도 잘 갈 것 같았는데 약간 옆으로 헤매는 그런 느낌. LG 쪽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시장은 그동안 좀 망가졌었던 쪽들, LS 그룹주들, 그쵸? LS 그룹주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룹주들, 그죠? 이런 쪽들이 좋죠. 조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조선이나 전력기기 같은 이런 쪽들이 조금 좋고, 그다음에 또 뭐가 좋죠? 뭐 오늘 약간 해운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KSS 해운이라든지, 뭐 약간 보면 그것도 중소형단에서 그냥 약간 좀 버려졌던 섹터들을,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좀 장기적으로 소외되었었던 종목들,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종목들이 그냥 한풀이 하듯이 한 번씩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스타트일지 그냥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건지는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H&M도 주가는 상당히 좀 바닥인 것 같은데 탄력적이지가 못해서 일단 그렇고, 뭐 가장 중요하게 갔던 건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가장 좋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이 가장 좋고, 돌아가면서 지금 제가 월요일에 사실 준비했던 종목이 이제 포스코 DX였었는데 많이 올라버렸죠. 포스코 DX가 많이 올라버렸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 안에서 이제 그룹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은 그냥 다 그냥 힘든 상황, 뭐 그냥 바닥이 어딘가 좀 잡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은 기계, 조선 이런 쪽들 워낙 원세대고, 전력기기 쪽들 좀 많이 좋았었고요. 그죠? 이런 쪽들이 좀 소외됐던 쪽들. 조선 기자재 쪽들도 최근에 조금 괜찮아요. 조선 기자재 쪽들도 이런 쪽들도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뭔가 하나가 시원하고 화끈하게 가주는 건 없는데, 우리 느낌에는 없는데 찾아보면 또 너무 화끈해 한쪽은. 그죠? 최근에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 눈만 뜨면 급등하잖아요. 그죠? 뭐 오늘은 좀 조정받았었지만, 뭐 전고체 관련주들, 그다음 이수화학 그룹주들도 그랬었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좀 뭔가 화끈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사실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화장품 마녀공장 들어온 다음에 뭐 VTGMP 많이 갔고, 최근에 뭐 ISC 패밀리인가요? 네, 그것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코스메크 코리아도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그때 ODM, OEM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뭐 코스메틱 한국콜만 버티고, 대형사들은 좀 안 되고, 화장품 대형사들이 안 되고, 뭔가 포인트가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조금 흐름이 나타나고, 화장품 주식도 그렇죠. 그다음에 면세점 별로 안 되죠. 카지노 안 되죠. 그죠? 뭐 최근에 여행 항공주들은 좀 올라왔죠. 환율 때문에. 그랬다가 오늘 좀 환율이 훅 올라가니까 다시 또 약간 다운되는 흐름. 그러니까 이런 흐름. 그러니까 시장이 좀 변동성은 많은데 이 잔파도를 다 탈 수 있으면 베리굿인데, 그게 안 되면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가는 종목은 계속 가잖아요. 지금 뭐 미용 의료기기 쪽들도 계속 그랬었고요. 그죠? 보톡스도 그랬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고, 또 계속 안 좋은 것들은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랫폼 쪽,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도 계속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로봇, 인공지능 완전 망가졌고 차트.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도 제약도 SK바이오팜이랑 한미약품 요거 두 개만 괜찮고, 나머지들 상태 안 좋고, 그 다음에 순수 바이오 업체들 완전 안 좋고, 지금 매일매일 매물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저께도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빠져,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성장 기술 쪽들이 사실 지금 안 좋은 흐름이거든요. 뭐 약간 요번 주에 미국의 연준 위원들의 이제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유럽도 지금 약간 경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면서, 약간 지금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숨고르기 양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눈치 보고 매수 또 끊어버리니까 대형주 못 가고, 대형주 못 가니까 중소형주 단에서 올라오다가 또 다시 스톱해버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속 기다림이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섹터별로 제가 한 번씩 언급은 드리긴 했는데 약간 제공 관련 섹터주들도 최근에 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었었는데 또 일부는 다시 또 빠지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 중심 잡고 대응하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 월요일 날도 뭐 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좀 잘 아는 종목 그런 거 한 두세 섹터만 골라놓고 그거에 대한 더 주도주들의 흐름을 면밀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날도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가 같이 무너지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2차전지 반도체에 밀리니까 자동차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트레이딩의 영역 안에 있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좀 다 따라가시기엔 사실은 조금 어렵고 또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소외되었던 종목들한테 순환 반등이 갑작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또 물려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좀 대응하기 어렵다. 뭐 그런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체력 소진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달려왔고, 그죠?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으로 달려왔고, 그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종목별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했는데 다 어느 정도 고점권에 있다 보니까 더 세게 올릴 수급이 안 들어오니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니까 더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뭐 월요일 날도 아마 그런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 좀 쉽게 손이 좀 안 나가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기 이것도 갈 것 같고 저것도 갈 것 같아서 주섬주섬 많이 사다가 계좌의 주식수 늘어나면 그때부터 하락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월요일 날 뭐 오늘이 약간 딱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새로운 호재를 좀 찾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뭐 새로운 호재라고 한다면요. 뭐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흐름이 나타나는 대로 시진핑과 바이든이 조금 사이좋게 지내는 거. 뭐 한 수개월 내에 만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런 그 지금의 갈등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눈치 보면서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이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받을 때 쓰는 우대금리 그걸 또 0.1 내렸잖아요. 뭐 그게 약간 부족하다 이러면서 뭐 유럽은 내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의 부양이 되면은 중국의 소비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생겼고요. 최근에는 뭐 의류주들이 조금 그런 편이죠. 그래서 화학주들도 좀 그런 느낌으로 올라온 거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조금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과 미국이 경쟁은 유지하지만 뭐 반목은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앞으로의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면은 뭐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뭐 재건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경기 회복 과정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높죠. 물가에 대한 우려감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시장은 달려왔는데 이제 막상 달려오다 보니까 좀 너무 갔나? 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수도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죠. 2650선 저항이고 하단으로는 2550에서 2580 정도 지선 설정하고 지수 관련 주들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은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주도주 종목들 그 섹터의 주도주 종목들을 조금 봐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조금 트러블이 많이 생겼던 그런 종목들도 한번 분석을 하면서 시장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시장이 뭐가 중요하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중요하겠고 뭐 지표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시장이 좀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된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항상 주식이라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소진됐다 쉬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예전에 뭐 여행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런 식으로 뭐 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푹 쉬었고 사실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거의 2년 정도는 푹 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 섹터라든지 내수 소비 섹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쉬는 시간이 한 1년 좀 넘었던 상태?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야 보통 한 2년 가까이 쉰 종목들도 사실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기관 매수세를 동반한 종목들 위주로 올라왔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월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아이돌급의 종목들만 시장에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대 교체 됐단 말이에요. 아모레 LG생활건강에서 지금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그죠? 중소형단에서 뭔가 확실한 인기 포인트가 있는 그런 중소형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도 또 한번 세대 교체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좀 약간 시장에서 신선한 종목들이 시장을 좀 리딩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캐캐 묵은 종목들보다는 뭐 물론 그런 캐캐 묵은 종목들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신선하지 못함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런 느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로봇과 인공지능에 열광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뭔가가 가시성이 없으니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망가져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좀 개인적으로는 로봇 같은 경우는 향후에 또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금 푹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근데 인공지능 그때 유행할 때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로봇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그 끝은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핵심, 시장의 핵심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핵심, 시장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또 이제 2분기도 실적에 대한 시장의 뭐랄까요? 전망? 왜냐하면 주가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가까워지면 아 이거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실적은 안 돌아오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실적은 됐는데 좀 버려졌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또 부각이 됐고 근데 또 그렇게 부각이 됐는데 또 주가는 또 많이 올랐어. 근데 이걸 또 더 끌고 가려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안 들어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좀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끊었던 과자에 다시 손을 대고 끊었던 웹툰에 다시 손을 대는 정도로 시장이 좀 보고 있으면 지친다, 힘들다, 뭐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나는 좋은데 왜 너만 안 좋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심 잡고 매매하시기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고요. 트레이딩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좋아 보여서 들고 있으면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은 조금 보면서 포인트를 좀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안 좋았던 오늘 좀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조정 많이 받았던 섹터 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계속 음봉행진이잖아요.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아니, 확대도 아니다. 보실 것 같아요.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21선 이탈하고 음봉 세게 나왔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결국은 저희가 그냥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2650에서 지금 정확하게 막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돌파 안 되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외국인 수급 없고 기관은 종목 플레이를 계속 했고 이 구간 동안에서 일단은 지금 음봉 나왔고 거래까지 좀 실렸단 말이죠.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에 두는 시장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2550선 정도 2580에서 2550선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최대 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기다리면 이제 60일선도 마주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조정받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저희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죠? 그 느낌이 최근에 며칠 전부터 아 종목이 지수가 빠지는데 오히려 빨간 종목들이 많았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파란 종목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드린다라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5일선이 꺾였잖아요. 그리고 21선을 이제 데드하는 단기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 또 21선을 오늘 깨면서 뭐 크게 때려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2600선
그죠? 저희가 단기적으로 지수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2600선을 다시 이번 주 내에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21선은 깨도 돼요. 깨서 내려와도 되지만 빨리 올라가 줘야 돼. 그러니까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 깨도 되지만 빨리 올라가 줘야 돼요. 이거 빨리 못 올라가면 21선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럼 또 단기 추세가 훼손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종목들이 시세를 다 한 번씩 냈고, 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안 들어온 상태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온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외국인 안 들어오고 계속 매도 나오니까 환율도 또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고, 뭐 혹자는 한 달 반만 공부해도 다 안다고 하셨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 주 안에 빠르게 2600선을 넘어서지 못하면 조금 박스 안에서 좀 힘들어하는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세 내고 종목 장세는 되게 좋았잖아요. 사실 뭐 거짓말 아니라 여기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다 종목 장세였었잖아요.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종목 장세였었잖아요. 저거 맨날 가 막 이런 종목만 계속 갔잖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뭐 미용 의료기기 섹터주들도 그랬었고, 뭐 골 이식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들도 많이 올라갔었죠. 오자로 들어가는 회사였었는데, 오스테오닉인가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이 시세가 나고요. 그죠? 그랬었고, 뭐 그다음에 전고체 쪽에서 뭐 이수 스페셜티도 그랬었고, 어쨌든 간에 이 2주간 정도 동안은 계속 종목 장세였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시세 내고 이제 대형주가 빠지니까 지수 쭉 밀리는 상태가 되겠는데, 뭐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550선이 최대 마지노선이지만 기본적으로 한 2580선 정도를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80선 정도가 계속 잘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대형주들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21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게 꺾이는 징조가 보일 때, 이게 완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계속 터치하고 못 올라가면은 결국은 21선도 꺾인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수 관련 대형 주식을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다행히도 뭐 자동차 쪽에 올라와서 조금 받쳐주긴 했지만 자동차까지 빠졌으면 아주 주가 볼만했을 것 같아요.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서 지수는 좀 봐주시고, 다음 리바운딩이 있을 때, 그게 중요하겠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0선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가격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2620, 30 요 정도. 네, 여기 좀 중심선으로 해서 회복 여부 조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딱 900딱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밀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 음봉 크게 맞고, 제가 예전에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큰 봉이 있으면 그 봉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봉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대 음봉 안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지수가. 그죠? 이 장대 음봉 안에서 놀고 있는데, 이 장대 음봉의 이 중간단, 그동안은 계속 지키다가 오늘 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의 이 중간단 위에서 계속 놀다가 오늘 세게 내려왔고, 기본적으로 이 장대 음봉의 이 중간단을 뭐 본다라면은 지수로 봤을 때는 요 정도 한 870, 뭐 많이 보면 지난번에 여기 십자봉에 꼬리가 달려있는 한 865 정도? 네, 그 정도가 단기선으로는 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지금 21선 같은 경우는 여기 한 870선 정도에 있기 때문에 21선 터치 지지를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좀 약간 러프하게 본다라면 한 860에서 70 정도? 네, 이 사이를 좀 지지선으로 생각해 보시고, 저항선은 딱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 맞고 내려왔던 890선 정도가 저항대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 장대 음봉의 이 중간 허리 정도를 개인적으로 좀 저항대로 보고 있는데, 한 885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안 보고 지금 그 음봉보다는 여기 최근에 3일 동안
찍어왔었던 저점권. 여기는 사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오늘 훅 빠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90은 저항이 되는 거고, 요 정도 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880 정도가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오늘 음봉의 한 중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수로는 봤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880선 정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수에 있어서 코스닥은 조금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고점이 지금 높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 고점을 한번 베꼈다가 내려왔으면 더 좋은데 이 고점을 베끼지 못하고 지난번 고점보다 이번 고점이 좀 낮다라는 거, 그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관련 대형주들 오늘 뭐 우르르 다 빠졌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 보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지수 관련주들 좀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좀 종목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는 종목만 가고, 기술주 성장주들 뭐 제약바이오하고 뭐 플랫폼 뭐 이런 쪽들, 로봇 인공지능 이런 쪽들 다 지금 금리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물려 있는 분들은 조금 약간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제약바이오는 거의 진짜 추세 이탈하고도 저 바닥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나마 뭐 한미약품이나 SK바이오팜 요 정도가 좀 흐름이 좀 괜찮은 상태고, 나머지들은 뭐 다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제가 안 봤는데 지금 보시면 네, 요거는 추세가 괜찮잖아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계속 특허 이슈도 있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올라오면서 SK바이오팜이 정말 장기적으로 오래 빠졌었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추세 돌리고 시세 내기 시작하면서 쭉쭉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바닥이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지금 직전 고점 저항대에 임박해 있긴 합니다. 여기가 저항대니까 임박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한 7만 6, 7, 8천 원? 뭐 요 정도 선 지지 잘 받으면 계속 좀 추세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챙겨보실 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기관도 좀 사면서 그러긴 했지만, 일단은 뭐 아까 차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조금 봐드렸어요. 요거하고 지금 괜찮은 게 한미약품이잖아요. 네, 요것도 지금 추세 우상향 타는 모습이에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아마 요거 두 개가 좀 지금 가장 조금 대형단에서는 좀 의미 있게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도 여기 33만 원의 저항이 있는데 요거 뚫어내면 아마 다시 한 여기 36만 원 요 부분까지 좀 진동가 나갈 가능성이 좀 있고, 그나마 요 두 종목이 올해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기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대형주 단에서는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뭐 헬스케어 쪽도 워낙 좋잖아요. 보니까 잘 가는 종목 너무 잘 가니까, 그죠? 다 이게 약간 바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갔죠. 최근에 보면 이제 한스바이오 뭐 이런 것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임플란트 쪽들, 치과 쪽들도 많이 갔죠. 최근에 좀 그런 쪽들도 많이 갔고, 이런 쪽들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뭐 보톡스 쪽들, 뭐 파마리서치 비롯해서 뭐 메디톡스 같은 이런 유들도 많이 갔고요. 그죠? 그런 유들 좀 많이 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루트로닉 이후에, 그죠? 뭐 미용 의료기기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사실 루닛이 지금 이제 대장이잖아요. 루닛 대장으로 가고, 뷰노도 이제 따라가는 형국이잖아요. 루닛, 뷰노 이런 거 따라가고, 그다음에 미용기기 쪽에서는 뭐 이루다가 이제 후발로 올라왔고,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온 것 같죠. 이것도 이제 후발로 확 따라가면서, 이것도 제가 지지난주인가 아마 차트 보면서 아마 덜 올랐다고 아마 골라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이것만 안 올랐다 이러면서 이런 거 또 많이 갔고, 근데 다 많이 갔어요. 뭐 뷰웍스가 되게 못 갔죠. 이게 거래가 너무 없는 종목이라서 치과용 의료기기 쪽들인데 영상이잖아요. 엑스레이 영상 쪽들이잖아요. 요건 좀 못 갔는데 오늘 좀 조정이 나와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어떻게 방향 바꾸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이 종목도 그쪽에서는 얘만 또 못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 진단 쪽에서는
그래서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 추세를 만들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고.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VT, GMP 이거 진짜 많이 갔고요. 그죠? 이렇게 정도 갔어요. 시세가 나는 것들은 마녀공장 뭐 이런 것들도 새로 들어오자마자 그죠? 얘는 오늘 음봉 나왔네요. 보니까. 그래도 거래는 많지가 않아서 조금 그렇고. 코스메카 이게 엄청 갔죠. 네. 아 너무 느리다 컴퓨터가. 네. 이 종목도 제가 계속 보던 종목이었었거든요. 전 사실 이 종목 10,000원 넘으면서부터 아 뭔가 좀 수상하다 싶었는데 9,000원 내서 막 자리 잡더니만 튀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한 뭔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갔잖아요. 화장품에서도 클리오도 그랬었고. 에힝. 그쵸? 요새 조금 조정받고 있더라고요. 코스맥스도 요새 조금 올라오는 편? OEM, ODM 이런 쪽들은 조금 살아나는데 네, 이것도 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요새 보면 한국 콜마도 네,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약간씩 저항대 돌파 시도하려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니까 약간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좀 중대형이잖아요. 중대형 OEM, ODM 업체다 보니까 좀 움직이고 또 여름 시즌이에요. 이쪽이 아시다시피 뭐 자외선 차단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쪽들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는 좀 약간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이랑은 조금 다르게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화장품 주식들도 이렇게 좀 신선한 것들이 많이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이제 아주 대형보다는 좀 중소형 단에서 좀 제품에 확실한 뭔가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끝났다고 했는데 끝났다고 하는 그 화장품 안에서 새싹들이 좀 피어나는 정도. 요새 좀 뭐랄까 중소형 화장품사들은 뭐 정말 없어서 못 팔고 막 수출해달라고 막 난리치는 기업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고 해서 다 안 된다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자동차 좀 강했는데 현대차도 지금 이제 다시 또 20만 원대 이제 돌파해서 21만 원 다시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여기 박스권에 좁은 박스 그려드렸어요. 여기 22만 원 부근까지 넘어가야지 새로운 그림이 나오니까 요번에 현대차 올라와도 한번 그 부분 보세요. 현대차가 지금 사실 테슬라와 북미 쪽들은 지금 다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를 다 이제 사용하는데 현대차는 약간 다른 방식이잖아요. 요 상태대로 계속 유지를 할지 현대차가 내지는 바꿀지. 사실 슈퍼차저가 충전 비용 비싸잖아요. 현대차 방식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북미 쪽들은 거의 뭐 테슬라가 표준인 양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만큼 충전 인프라가 중요한 거죠. 테슬라는 충전 인프라, 그 다음에 전기차 팔고 충전 팔고 그 다음에 구독 경제로 팔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 바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테슬라랑 똑같은 그런 차저를 써야지만 잘 팔리겠죠. 충전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인데 현대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현대차는 전기차 매출 비중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게 아마 화신이 많이 올랐을걸요. 네, 오늘 화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직전 고점 다시 화신은 좀 넘어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성우 하이텍은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들 다 마찬가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시 직전 고점 재돌파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고 자동차 부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상으로는 직전 고점 넘기지 못하고 다시 또 되밀리면 일정 부분 좀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신산업도 이제 좀 바닥에서 좀 살짝 올라오는 느낌 뭐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와 이렇게 이것도 테슬라 향인데 되게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SL인가? 네. 이것도 다 비슷해요. 자동차 부품주는 다 비슷해요. 현대차, 기아차가 가야지만 자동차 부품주도 좀 따라가는 구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뭐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것들은 좀 잘 못 갔었죠. 오히려 글로비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갔었고 오늘 좀 만도가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만도가 조금 약간 장기 하락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개인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단에서는 뭐 전기차 부품주만 따진다라면은 이제 고점 다시 돌파되는지 화신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죠. 뭐 최근에 테슬라는 사실 카메라만 가지고서 하는데 라이다, 레이더 기술 이런 쪽들 사실 전장에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도도 이제 지배 구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서서히 좀 바닥권에서 거래도 실리면서 좀 뭘까요? 저항대 돌파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도가 여기 최대 저항이에요. 52,000원대 중반. 요거를 넘어서야지 만도의 추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만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만도 많이 올라왔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일단은 52,500원 이상 강하게 돌파해주고 거래 실려주고 그 뒤에도 52,000원에서 51,000원 사이를 절대 안 깨는 조정 이후에 다시 52,000~53,000원대 위로 강하게 올라서면 그때는 좀 추세가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서 만도는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도 같은 경우는 진짜 들고 있으면 우라통 터지는 종목이잖아요. 여기도 계속 못 넘어가고 그래서 이 공간은 약간 만도가 메꿀 수도 있는 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룸까지 메꿨을 때 이 룸 상단에서 좀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만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본적으로 만도 여기 57,000원 네, 여기 좀 센 저항대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챙겨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만도의 오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거래도 실렸고 뭐 제가 아까 봤는데 수급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좀 들어왔죠? 투신권도 들어왔고 그래서 만도 오늘은 조금 수급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겹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만도도 여기 5만 원대 이하로 잘 빠지지 않고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관심 있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죠. 뭐 조선주 올라온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단에서는 이게 조금 오늘 눈에 띄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 사실 섹터로만 본다라면 자동차에서는 오늘 저기 충전소 관련주들이 다 많이 올랐죠. 이거 S트래픽 상한가 같죠. 그죠? 휴맥스 홀딩스도 8%대나 올랐죠. 디스플레이텍도 6%대 올랐죠. 데이플러스도 마찬가지. 오늘 오니피니도 그런 유들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충전 관련해서. 오늘 자동차 움직이니까 뭐 모트렉스도 조금 올라왔고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자동차 충전과 관련해서는 주도주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그죠? 데이플러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뭐 그런 거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수 있죠. 충전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해서 움직이면 이런 거 갈 수 있겠구나 하고 트레이하기는 사실 쉽다라는 거죠. 근데 뭐 잘 알 필요까지도 있을까?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알면 알수록 사실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충전기 관련해서는 요 위에 상단에 있는 한 4~5 종목이 대장주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 보던 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 관련 주들 엄청 많이 갔죠. 유비온이라는 종목 상한가 갔고 애니능률 상한가 갔고 비상교육도 26%대 아이비 김영도 마찬가지 UNJ 메가MD YBM넷 아이스크림 에듀 멀티캠퍼스 다 많이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교육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좀 약간 학교 수학과 관련돼서 동영상 교육하는 쪽들이 좀 더 좀 난가요? 어쨌든 간에 이쪽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관련주들 올랐는데 추세를 계속 만들어서 갈 수 있느냐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아까 제가 저대로 안 봤는데 이거 유비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인 거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죠? 맞죠? 애니능률 이것도 바닥에서 갑자기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방에 한 5~6개월 전으로 회기 당연히 물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딱 앞에 봐도 저기 딱 봐도 다 내일이면 물량 나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비상교육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거를 뭐 아침에 사서 종가에 팔거나 뭐 내일 아침에 팔거나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되겠냐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확실히 만들지 안 만들지는 좀 더 봐야 돼요. 그죠? 이 동네가 지금 다 그렇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약간 이런 테마주들은 트레이딩으로만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맞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도 아까 좀 말씀드렸었고 그죠? 최근에 뭐 약간 뭐랄까 조선 기자재 쪽들도 흐름이 괜찮고요. 그죠? 일단은 지금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쪽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요새 좀 아까 많이 급락했었던 두산 밥캣 그것도 한번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이렇게 쭉 떨어졌단 말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때도 아마 블록딜 때문에 이렇게 빠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도 다시 또 블록딜. 이 회사는 실적으로 너무 좋은 기업인데 항상 두산이 여기도 이렇게 물량 넘길 때마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빠지면 좀 고생하다 소화하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번에도 좀 고생하다가 소화되고 다시 올라가는지 여부가 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한 요 정도 수준 정도가 이제 맥시멈 지지선, 그냥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뭐 기술적으로는 좀 맥시멈 지지선이지 않을까.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여부는 제가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약간 좀 물량의 소화 과정은 조금 두산밖에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좀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여기 고점에서 계속 돌파가 안 되고 음봉 나오는 상태 속에서 어제잖아요. 어제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올 때부터 아낌새 이상하다.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느꼈어야 되죠. 그죠? 잘 가던 종목이,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음봉 때리는 것도 이상했는데 계속 못 가다가 끌고 올라왔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음봉 윗꼬리가 고점을 못 돌파하고 다시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비중을 좀 조절해 놨어야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이거 안 맞았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분석이 뭐랄까요, 뭐 천편일률적이진 않습니다만은 뭔가 고공권에 있을 때는, 아주 저점권에 있을 때는 좀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향후에 이제 한 6만 원 정도가 두산 바켓에서는 가장 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하방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한 5만 2천 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5만 원 선 정도 라인, 이 정도가 좀 지지선 역할을 향후에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요 앞에 이 흐름을 교훈 삼아서, 똑같으니까 이 흐름을 교훈 삼아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뭐 요새 관객이 뭐 범죄도시 1,000만이 드네. 뭐 그것 때문에 뉴가 많이 오른 건가? 슈팍스가 많이 오른 건가요? 그렇죠? 아마 이게 아닌가. 실제 CGV 맞는데 왜 안 나오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유상증자, 왜냐하면 CGV 재무구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재무구조 개선용으로 5,700억 정도 이제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또 박스오피스 때문에 또 수세까지 받으니까 아주 오늘 이렇게 난감해진 주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CGV 같은 경우 뭐 넷플릭스라든지 저희가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온라인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영화도 맨날 이렇게 이걸로 보지 극장 가는 비율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만큼 뭐랄까요, 뭔가 좀 메가톡급의 영화가 나오면 당연히 좀 가서 보긴 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조금 시장성을 좀 많이 잃어버렸던 상황 속에서 재무구조 개선하고 뭔가 돌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CGV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유상증자 완료하고 재무구조 개선되고 뭔가 혁신적인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때 좀 CGV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비슷한 게 컨텐츠리 중앙이잖아요. 그쪽 메가박스죠. 이거 아닌가? 중앙. 이거 콘텐츠리군요. 죄송합니다. 컨텐츠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다 영화관 쪽들은 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쪽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수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이게 좀 경기 침체, 소비 둔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뭐 혹자들은 뭐 신세계 본점 매출이 뭐 엄청나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뭐 영끌족들이 어차피 뭐 집 사기는 글렀고 명품이나 사자 뭐 이런 거라서 명품을 산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 내수 소비주들은 다 그래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제일제당도 정말 보고 있으면 와 무슨 일 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어요. 다 이 정도거든요. 제일제당도 보이시죠? 그냥 급락. 그 다음에 제가 봤는데 하이마트도
그냥 줄줄줄줄 맨날. 이마트도 줄줄줄줄. 진짜 뭔 일이 났을까 싶을 정도로. 신세계도 줄줄줄줄. 그죠? 롯데 쇼핑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주, 소비주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좀 외면받고 막 투매를 받고 있는지 몰라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 투매할 때가 저점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아직 이쪽에 관심이 없다는 게 좀 많이 속상한 일이죠. 다 이래요. 내수 소비주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농심이나 삼양은 뭐 라면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나머지들이 다 이 정도입니다. 소비주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이제 영업무역.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많이 팔리니까. 최근에 옷은 괜찮아요, 조금. 중국의 그 6.18 쇼핑 그 데이에서도 의류 쪽들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저희 월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었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옷을 새로 샀나 보더라고요. 영업무역은 새로운 그림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후발로 이제 한세 시럽이 따라가고 그죠? 휠라홀딩스가 아직 조금 바닥에서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변화가 오는지 휠라홀딩스는 조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면 휠라홀딩스도 여기서 4만 원 넘어버리면 위로 쭉 가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이쪽도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맞죠? 골프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쪽들 운동화 쪽이잖아요. 휠라가 보통 운동화 쪽들 이런 쪽들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영업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한세 시럽 변화 있었으니까 휠라홀딩스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살짝 말씀드릴 수. 이거는 사실 좀 골프 쪽에 이제 아쿠시네트 미국 타이틀리스트죠. 그쪽이 조금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 좋아졌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좀 참고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류 쪽들은 좀 이렇고 화장품 아까 봐드렸고 바이오는 뭐 제약은 2개 아까 봐드렸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바이오들은 정말 눈 뜨고 못 봐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가는 거는 가는데 다 이렇게 생겼어요. ABL 바이오는 그게 박스 그려지는데 지금 박스 하단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근데 ABL 바이오 자체는 박스권이에요. 원래 그래도 기관이 좀 선호하던 레고캠 얘들도 아직 박스권 안에. 그러니까 좀 대형 단 중에서 기관이 선호하는 단들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옛날 저점 안에서 움직임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닌 다른 바이오식들은 정말 다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알테오젠도 아직까지는 큰 그림에서는 박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이 선호했던 애들은 그나마 난데 다른 것들은 정말 다 밑으로 줄줄줄줄줄줄이에요. 정말로. 정말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줄줄줄줄줄이라서 좀 불쌍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죠. 아무튼 제약바이오는 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는 결국은 금리의 변화가 생겨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봇도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들 다 이제 좀 깨질랑말랑 하잖아요. 뉴로메카도 그렇고 SPG도 이게 좀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SBB 이것도 이렇죠. 레인보우 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좀 많이 깨져서 다시 좀 회원되고 있어서 상당히 되살리는 데는 로봇도 조금 시간 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공지능도 뭐 주도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라서 다 요것들 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성장가지고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잖아요. 거의 뭐 내수주 수준으로 다 빠지고 있죠. 사실 저는 네이버는 좀 그래도 괜찮게 봤는데 네이버도 같이 이런 흐름. 오히려 플랫폼하고 그런 내수 음식료 소비 유통주들 좀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게 이제 게임 쪽이에요. 펄어비스도 이제 저는 괜찮게 보여요. 왜냐면 펄어비스는 사실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고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네오이제 이제 피해 거지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 펄어비스도 이제 내년 초에 나오게 되는 그런 트리플 A급의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네오이즈의 성공에 좀 묻어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49,000원 강하게 돌파하면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내려오진 않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단기는 아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게임 섹터에서 좀 챙겨보시면 할 것 같고 엔터주들도 오늘은 좀 빠졌잖아요.
엔터주들도 뭐 시세가 워낙 낮다 보니까 좀 조정받다가 또 실적 발표할 때 되면 또 움직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엑소 문제로 빠졌었던 SM도 꽤 많이 올라왔었고요. 최근에 어제는 오늘은 좀 빠졌지만 그런 상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터 게임 쪽도 엔터 시세 많이 냈고, 그다음 컨텐츠 쪽에서 제가 최근에 조금 본 게 네, 펜엔터. 요게 이제 조금씩 저기 박스권 여기 보이시는 있는 쪽들, 그죠? 이쪽 이제 돌파 시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점은 올라가면서 요 펜엔터도 지금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드라마도 되게 올해 내년에 괜찮은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펜엔터에 대해서 리포트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많이 좀 좋은 리포트 내용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저기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자 아이들인가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좀 큐브 엔터가 조금, 그죠? 또 엔터도 이제 대형사들이 어느 정도 많이 가다 보니까 중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큐브 엔터도 이제 고점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시피 엔터도 대형 4사 외에 또 중소형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쪽들에서 조금 변화 시도가 막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좀 큰 종목들보다는 작은 종목들 쪽으로 좀 힘이 쏠리는 것 같아서 요 큐브 엔터하고 펜 엔터 요거 두 개 정도 조금 변화 흐름이 있어서 제가 눈에 본 거죠. 다른 것들은 아직 안 봤었는데 좀 그런 흐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어차피 조선주도 좋은 흐름 속에서 이제 고점에서 약간 쉬어가는데 다시 좀 흐름 좀 봐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한국 조선해양, 네, 이거 엄청 갔잖아요. 이것도 저기 13만 원 정도 가면 매물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보셔야 되고, 뭐 아시다시피 뭐 한화가 많이 갔죠. 하나오션. 네, 이것도 좀 고점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주들 쪽들이 좀 지금은 좋은 편인데 또 단기적으로는 많이 슈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챙겨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들도 조선도 단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매물 나오고 그 매물 소화 과정 조금 챙겨 보시면서 조선주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성광밴드가 이제 조금씩 방향 전환하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것도 좀 추세적으로 좀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좀 그렇고, 제가 좀 본 것 중에서는 네, 요것도 조금씩 좀 조선 기자재들이 막 확 움직이는 건 없는데 조금씩 좀 변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챙겨보시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좋겠고, 뭐 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아까 다 말씀드렸죠. 주도주는 그냥 뻔하잖아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대덕전자 이런 식으로 요 반도체 소부장들 대형주들은 또 이제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따다시 또 대응하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도체는 계속 강조하지만 후공정 패키징 쪽들, 여기 기술력이 많이 좀 되게 많이 중요해요. 이렇게 HBM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판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HBM 쌓은 거를 또 다시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동전 쌓기 했던 거를 또 이제 다시 이렇게 판에다 쌓는 건데, 그것도 연결이라든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세 공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후공정, 미세 공정 이런 쪽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리포트 나오는 거 많이 있으니까 좀 챙겨서 찾아서 좀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계속 리포트 나오고 좋다 하는 종목들 조정 들어가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반도체 뻔하니까 뭐 제가 따로 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뭐 심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심텍도 한 32,000원? 네, 요 정도 지지 나오면은 제일 좀 못 가고 느리긴 했지만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좀 변화가 좀 시도되는 느낌적인 느낌? 뭐 오늘 그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 애플의 그 기어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업체들 뭐 이름 이게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들 돌았었잖아요. 뭐 코세스하고 그다음에 심텍하고 또 어디였더라? 한미반도체였었나? 그냥 세 개였던 것 같은데. 예, 요 정도가 뭐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막 아까 얘기 돌았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돌았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본 종목 중에서 좀 차트적으로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본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에요. 코롱인더. 이 되게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엄청 하락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쭉 이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수렴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롱 인더라고 하면은 뭐 다들 뭐 물론 골프 쪽에서 G4 왁뭐 이런 거 나오는 데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코롱 인더는 화학 쪽이잖아요. 이쪽 뭐 필름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수소 뭐 탱크 쪽도 뭐 이런 쪽들도 있는데 이제 코롱 인더의 핵심이 아라미드잖아요. 예전에 뭐 듀폰이랑 막 소송 문제도 좀 있고 그랬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라미드 섬유가 되게 뭐라 할까요?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가느다란 섬유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보통 이제 방탄이라든지 큰 이제 힘이 필요한 부분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타이어 안에도 타이어도 그 차를 받쳐야 되니까 그죠? 그런 강화된 섬유가 좀 필요하고 방탄.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해놓고 증설된 게 이제 내년부터 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좀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만 조금 조심하시면 조심하는 것보다 상반기까지만 조금 고생하시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개선되면서 이 아라미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장기적으로 좀 봐왔던 주식이고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씩 차트 확대해 봐드리면 역시 이 종목도 조금씩 이제 바닥권에서 21선, 60일선 터닝하는 흐름 나오면서 양봉 2개 나오고 오늘 살짝 조정. 그죠? 앞으로 보실 때 지금 여기가 45,000원 부근 네, 잘 지지해 준다라면서 잘 지지해주면 거래량 줄어들면서 좀 조정받으면 제가 봤을 땐 단기 호흡보다는 좀 중장기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좀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라는 점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앞서서 뭐 다른 것들은 좀 분석하고 이렇게 좀 섹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이건 바닥이라서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고 뭐 리포트라든지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좀 저항대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실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수급도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 팔긴 하지만 지금 최근 투신권, 뭐 금융투자 쪽에서도 조금씩 매수 들어오거든요. 일단 저점 매수는 조금 장기적인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게 좀 ESS 쪽들이 좋아지면서 이 서진 시스템도 ESS에서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번 2분기 실적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 5G로 옛날에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뭐 저도 방송을 보지만 방송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조금 실적 면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이 이제 19,000원 정도 지선 설정하시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2만 원 살짝 깰 수도 있긴 한데 이 정도 좀 지선 생각해 주시고 변화의 시도 좀 보시면 좋겠다. 이 종목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기금은 뭐 팔다 사다 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사다가 어저께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은 좀 조정이 들어가면 이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ESS 최근에 이제 CS 윈드라든지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들 원전 이런 쪽들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에너지 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미국에서 이렌텍 같은 경우가 있고 서진 시스템 이렇게 보신다라면은 조금씩 이렌텍도 그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다시 올라와서 잘 안 빠지고 버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에너지 저장과 관련된 있는 쪽들도 관심도가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점. 요새 두산 에너빌리티도 흐름 괜찮잖아요. 뭐 약간 살짝 좀 조정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나오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고 뭐 아까 한미약품이나 SK 바이오팜도 이제 차트적으로는 조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원익 QNC나 원익 머티리얼즈 같이 좀 후발로 올라왔던 애들 한 방에 쭉 올랐거든요. 그런 종목들 나중에 좀 조정받으면 보시고 반도체 쪽들은 다 뭐 비슷비슷해요. 요새 좀 자리 잡는 게 뭐 유니셈 이런 것도 좀 자리 잡아가는 것 같고 테크윙 이런 애들이라든지 어버브 뭐 이런 애들도 조금씩 바닥은 잡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좀 대장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섹터별로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거는 뭐 딱히
딱히 말씀드린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뭐 좀 추세적으로 바닥 잡은 거는 펄어비스하고 뭐 코롱인더 요거는 모양도 비슷하고 거의 바닥이니까 단기 말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물론 시장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시장이 녹록치는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뛰어들어갔다가는 또 물린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럼에도 뭐 그 안에 스타 종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나올 수 있는 스타는 꽤 많이 나왔다. 그래서 더 이상 큰 스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지켜내는 것도 뭐 그런 개별주 트레이딩에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한테는 조금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또 현금만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기다림이 또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 주식만 있으신 분들은 보유한 종목들의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시장의 수급 변화를 조금 잘 챙겨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좀 계속 이어지고, 파월도 뭐 연설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을 다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적으로는 환율이 당연히 이제 뭐 많이 하락하는 과정 중에서는 시장 좋았었지만, 또 반대로 또 급등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와 함께 시장의 압박 요인이 되거든요. 환율이 빠질 때는 자동차 안 갔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행이나 항공이 갈 때는 또 환율이 지금 반등하니까 또 자동차가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타이밍적으로도 뭐 그러긴 했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이 돌고 돌고 도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렵다. 막 이렇게 쉽지 않다. 미리 내일 올라갈 걸 점쳐서 사기 전에는 좀 쉽지 않다. 보고 사면 늦더라. 이런 시장이 지금 변했어요. 그동안은 보고 사도 늦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보고 사면 살짝 늦은 타이밍이 돼버렸으니까 좀 약간 종목 관리도 잘하시고 타이밍 관리도 잘하시고 슬림화시키고 저합판 벌리지 마시고, 종목 이거 조금 좋아. 이거 조금 사볼까? 저거 좋아 보여. 조금 사볼까? 이러면 안 돼요. 종목 수량만 늘어지고 관리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고 덥석떠서 이거 조금씩 조금씩 사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본인이 원하는 종목, 봐놨던 종목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때 그 종목을 사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손절하는 전략. 그게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타이밍일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 기관은 그동안 좀 많이 했고 샀고, 또 기관도 차익 실현 매물 좀 내놓고 있는 부분들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일단 무리한 선택은 지금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롭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종목 대응하시고요. 보유한 종목들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빠진 종목들, 시장에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조금씩 좀 분석을 해드리긴 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좀 시장 많이 빠져서 좀 가슴 답답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답답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때 어떤 분이 어떻게 연락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지점 아시잖아요. 고지센터 강남점 전화하셔서 뭐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 설명드리고 종목 상담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을 테, 뭐 일정 부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으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서 좀 연락을 주시면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계가 많아요. 뭐 상담도 안 돼. 종목 추천도 안 돼, 종목 분석도 안 돼, 다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왜냐면 그게 고객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참 많이 힘들어요. 이게 법이 참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힘들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저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절주절 진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좀 늦은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